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서울의 입지들이 아마 미래 가치가 높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일 텐데, 중요한 것은 아까 서울만 또 서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도도 있고 인천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선별적으로 한번 전략적으로 공략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셔라 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꼭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또는 인천도 역시 확장돼서 충분히 볼만한 곳이다 이렇게 평가를 그렇죠. 하신다는 건데,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아마 빠숑님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디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아까 뭐 2040 서울계획도 잠깐 언급을 하셨잖아요. 네네. 책에도 그 내용을 쓰셨다라고 하는데, 네. 그럼 나름대로 뭐 구체적으로 서울이라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 뭐 지금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서울에 어떤 지역이 좀 요즘에 유망할지, 또는 경기도 수도권 지역,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네. 본인이 보시기에는 어떤 식으로 어느 지역이 좀 더 발전하게 될지 아마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이건 뭐 방향성은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네. 디테일하게 좀 이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썼던 것들이고 칼럼이나 강의를 하고 있던 것들인데, 일단 인천에 대해서는 제가 인천 부동산의 미래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인천 미래를 다 썼는데 굳이 이렇게 시기도 안 좋고 그냥 올해 나온 책인데 네. 인천이 가격이 빠지는데 왜 책을 썼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들었었어요. 네. 근데 인천이라고 한 지역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빠지고 다 올라가고 동시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르고 내리고를 막 하다 보면은 어느 것은 빠지고 어느 것은 계속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빠지는 시기에 컨택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인천 방향성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시점에선 지금 오히려 가장 아마 여러분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저렴하게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될 것 같다라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 네. 인천의 모든 지역이 아니라 네. 인천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인천,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올해나 내년 시기에 인천을 전략적으로 공략하자라는 취지로 이런 부동산을 공략하자라고 쓴 책이 네. 인천 부동산의 미래였었고요. 서울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서울이라고 하는 입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면은 제가 예전에 정규 강의 서울만 한 것만 하더라도 7주 정도 했었거든요. 네네. 약간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린다는 말씀을 일단 드려보고 싶고요. 근데 이제 방향성은 보고 가시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국은 서울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가장 살기 좋다는 얘기죠. 가장 살기 좋다는 말 자체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을 텐데, 일단 일자리가 많고요. 그리고 일자리 외에도 거주하거나 아니면은 쇼핑을 즐기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생활 할 때 거의 모든 측면의 어떻게 보면은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가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 갖춰져 있는 입지들 같은 경우는 단기간 조정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우선하는 것들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정점을 말씀드려요. 정점은 그냥 강남이에요. 근데 물론 강남구도 동이 많고 입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강남과 다 똑같이 비싸고 다 싼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도 핵심 입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좀 관점으로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차지하게 하는 요인들이 뭔지 그런 것들 다 정리해 드렸으니까 그런 것들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해서 일단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고, 일자리도 그냥 일자리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자리에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또 일자리를 또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내가 또 이직을 할 때 혹은 또 퇴사를 당했을 때도 생활 기반시설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선택의 여지가 많은 입지들이었을 텐데, 압도적이에요, 서울이.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17개 광역지자체가 있는데 서울을 대처할 입지는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나마 지금 전략적으로 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게 세종시인데, 세종시는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대전에 한 개 구 이상도 아직 안 되거든요. 그 정도 이상이기 때문에 좀 더 성장을 해야 되겠지만, 서울은 지금 대전급의 광역시가 한 4-5개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세종이 아무리 발전해도 서울의 위상을 대처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서울이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책에도 담겨 있긴 한데, 17개 광역지자 중에서 소득이 제일 높은 곳이 세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들이죠. 옛날에 울산이 제일 높았었는데 울산이 지금 3등으로 떨어졌거든요. 서울이 2등이고 세종시가 1등인데, 그러면 이제 세종시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종시에 투자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일단은 거기는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것들인데 절대 양으로 따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종시 같은 경우는 대전의 5분의 1도 안 되는 것들이고요. 대전시는 서울의 5분의 1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규모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종시가 가면은 다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서울은 가면은 적당히 중간만 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서울의 입지들이 아마 미래 가치가 높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일 텐데, 중요한 것은 아까 서울만 또 서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도도 있고 인천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선별적으로 한번 전략적으로 공략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셔라 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얘기 속에서 인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교통이 그래도 서울로 진입하기에 좋고 가성비도 좋고 그런데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 결국 그것 때문에 지금 인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아 이거 그래도 요즘에는 좀 불안해서 못 들어가겠어. 그런 분들한테도 인천 그러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인천의 모든 지역이 다 괜찮다는 말씀은 아니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아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인천이 그나마 희망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네. 인천 자체 수요의 성장도 있지만 그보다는 서울의 인구가 주는 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서울의 인구가 왜 줄까요? 집이 없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세대수는 분화되고 지방에서 계속 1인 가구, 2인 가구들이 올라가는데 네. 그들을 수용할 만한 집이 없어요. 재건축 재개발하는데 집이 주나요? 예, 줄어요. 왜냐하면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한 가구가,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9세 정도 사는데 그 아파트 한 채밖에 안 주거든요. 그럼 나머지 8가구는 나가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네. 예전에는 대가족이었지만 지금 핵가족 되면서 세대 분화가 되면서 집은 2배, 3배가 필요했는데 재건축 재개발해서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3%, 2%밖에 증가하지 않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나가야 돼요. 그러면 나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경기도나 인천으로 이사를 간다는 얘기고 서울은 계속 인구가 줄 거예요. 제 생각에는 900만도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 1070만 찍었다가 빠져서 좀 950만까지 내려왔거든요. 네네. 900만도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서울이 나빠서가 아니고 서울에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서울에 집이 없어서예요. 결국은 서울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인천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보다 비싼 경기도가 많아요. 지금 규제 지역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과천, 그다음에 성남, 분당구나 수정구, 그리고 하남, 광명 같은 경우는 서울의 중상위권 지역과 시세가 똑같거든요. 네. 거기는 이미 서울 이상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인천은 뭐가 좋냐면요. 그렇게 많이 오른 지역들도 싸요. 그게 인천의 가장 큰 매력일 텐데 서울에서 밀려나시는 분들이 그 지역으로 갑니다. 왜? 경기도로 밀려나야 되는데 경기도 주변은 이미 비싸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들어갈 수 없어요. 경기도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서울로 갔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 혹은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망이 갖춰진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리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네. 최근에 왜 시세가 많이 빠졌느냐? 빠진 것들 잘 보세요. 오른 것만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검단 신도시 가면요. 시세가 빠졌다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이게 분양가 대비 빠지는 아파트가 하나도 있는지 보세요. 분양가 대비는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가 많이 붙었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지 분양가보다 빠진 단지는 없을 겁니다.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평당 1,000만 원 초반대에 분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건축비가 얼마냐면요. 뉴스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강북의 모 아파트 최근에 건축비가 나왔는데 이건 뭐 단지마다 다르긴 합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700이고요, 평당. 그다음에 990만 원까지 지불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마 내년 되면은,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라 아마 지속적으로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살짝 있겠지만 1,000만 원이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평당 건축비가. 네네. 그럼 땅값을 제외하고 34평 기준으로 건축비만 하더라도 34평이면은 3억 4천이잖아요. 네네. 그럼 그 이하는 빠지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 구축 빼고는, 신축 네.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인천에 분양하는 게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3억대, 4억대 분양을 하고 있는데 더 빠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서울과 연결되는 교통망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입지, 그 새 아파트 신도시들을 선택 안 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죠.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단기간 입주 물량이 많아서 선택의 대안이 많기 때문에 고르고 있는 것들이지 이것들도 다 채울 거예요. 아마 인천 자체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세웁니다. 서울서 와야 돼요. 그리고 지방에서 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감각을 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서울에서 가는 것들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은요. 인구가 증가해요.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지방이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라고 하는 지역은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한동안 10년 동안은 계속 증가할 것 같아요. 아마 몇십만 원씩 증가할 텐데 그분들이 서울 못 오거든요. 그럼 경기도, 인천을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어서 그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래서 결국은 공급을 또 영원히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급이 좀 줄어드는 순간점이 아마 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인천도 서울, 경기, 인천 안에 있는 이 구역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전망은 굉장히 좋다.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애매할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이것은 서울 분들이 갈 만한 입지여야 되고 갈 만한 상품이어야 됩니다. 인천의 모든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세대 빌라도 올라가겠네요? 안 올라갑니다. 절대 안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다세대 빌라는 아파트에서 사고 서고 넘쳤을 때 가는 것들이지 그냥 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인천에는 좋은 아파트들만 해도 좀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별하셔야 돼요. 올라가는 것도 많이 올라가는 게 있고 조금 올라가는 게 있고 그럴 테니까 이왕이면 많이 올라가는 거 하실 거면은 서울 사람들 입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빠져 계시면은 여기 오르니까 다 올라갈 것처럼 보이지만 서울 분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여기 오실 수 있는지. 못 온다고 하면은 아파트라도 안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기 속에서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자,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그럼 지방 같은 경우는 그냥 단편적으로 듣기에는 그러면 지방은 가면 안 되겠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돈이 없으니까 정말 많이 지방을 본단 말이죠. 근데 인구 감소만 가지고만 딱 얘기하기에도 그렇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디테일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또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지방은 이제 포기해라. 빠숑이 지방 하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썸네일 계획 쓰실 거 아니시죠? 썸네일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큰 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이라는 입지가 있어요. 그리고 비서울이 있습니다. 당연히 비서울보다는 서울이 수요가 더 많은 것들이고요. 비서울 중에서도요, 수도권이 있고 비수도권이 있습니다. 당연히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이 조금 더 수요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광역시가 있고 도지역이 있잖아요. 아마 도지역보다는 광역시가 수요가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도지역 중에서도 대도시가 있고 중소도시가 있고 군이 있잖아요. 네네. 당연히 또 구소도시들이 많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서 서울 역할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역할을 하는 곳은 뭐냐면은 중심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지역은 또 인구가 대기 수요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도 이게 뭐라 그러면 지방의 사람이 점점 증가하게 되면은 기반시설이 많아지잖아요. 네네.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요 기반시설이 줄어요. 그러니까 활성화됐던 도심들도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폐허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네네. 보면 결국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곳으로 모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은 다시 또 인구가 증가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방에서도 서울 같은 역할을 하는 지역들은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 쪼개서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방이라 하더라도 그런 지역들은 전략적으로 빠졌다 싶으면 들어가야죠. 왜? 수요가 증가할 거니까. 뭐 대표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광역시급이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광역시급 도지역에 있는 큰 도시들도 뭐 예를 들어 창원처럼 굉장히 뭐 좋은 100만 도시죠. 정도 넘은 뭐 좋은 이런 도시죠. 동네. 거기는 광역시 이상이니까. 네네. 그리고 뭐 충청북도에서는 청주 같은 지역도 네. 너무 좋은 도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자리 때문에 그 또 증가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행정타운들 지금 도청 소재들을 다 옮겼잖아요. 원래 다 광역시 안에 있었는데 다 도지역으로 옮겼잖아요. 네네. 그런 행정타운 된 지역들도 아직 활성화가 덜 된 지역들도 있고 네. 혁신도시, 기업도시들도 좀 하다가 속도가 안 나서 그렇지 다른 도심보다는 지금 활성화된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지방 역시 부동산 시장은 서울 수도권 뭐 지방 할 것 없이 인구가 늘어나거나 또는 뭐 기반 시설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꾸준히 계속 지켜봐야 되겠네요. 결국은 이제 제가 아까 서울, 비서울 이렇게 나눠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방 분들이라 하더라도 서울 부동산을 공부하셔야 되는 이유가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주변 지역의 관계들을 보시게 되면요. 지방에서도 서울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강남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똑같이 가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빠질 때가 오히려 진입 타이밍이 될 것이고 그때를 전략적으로 놓으신다고 하면은 단기든 장기든 아무튼 지방에서만 투자하셔도 충분히 저는 수익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서는 뭐 해운대, 뭐 대구에서는 수성구, 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수성구 같은 경우가 올해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그럼 해피한 거죠. 근데 전세 가격도 많이 빠졌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실거주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수성구 진입하시는 것들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 새 아파트들 중에서도 수성구인데 미분양이 난 것들 많거든요. 네. 이게 이제 가격을 좀 보셔야 되겠지만 네. 최근에 분양한 것들은 좀 비싸게 분양을 했는데 과거에 한 1, 2년에 분양했던 것 중에는 싸게 분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같은 가격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럴 때 조금 이제 입지 좋은데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략적으로 옮겨 타시는 방법들도 좋죠. 새 아파트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부동산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은 헷갈려. 무슨 말인지는 알 것도 알고 아리송하고 뭐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부동산을 처음에 공부하시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 직장인 다니면서 부동산 공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